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무슨 얘기했죠? 처음에 일단 다짜고짜 여행 얘기부터 시작해서 책 얘기하고 막 되게 책 얘기해서 되게 막 그 EBS 교양방송처럼 가다가 맛집 얘기해서 텐션이 확 올라갔어요. 이 여살모라서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주제인 것 같은데 네. 음악 얘기도 한번 또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또 좋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조세프님한테 음악은 어떤 의미예요? 그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어느 정도예요? 10대 때는 네. 거의 전부가 아니었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고요. 맞아요. 네. 그때는 뭐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라디오 듣는 거를 너무 좋아했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녁 8시 네. 이젠 사랑스런 그녀 만날 시간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녀와 이런 시그널 음악이 나오고 네.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 아니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가 그거가 네. 시그널이었어요? 네, 이거였습니다. 나는 막 이본 막 그게 중간에 나와요. 뚜루두루두 이본 뚜루두루 이본 이젠 사랑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거구나. 지금 나도 섞여 있는 거였구나. 제가 그 성대모사를 잘 못합니다. 진짜 웃긴다. 둘이서 지금 나이 둘이 합치면 거의 100살 다 돼가는 사람들이 이본 이러면서 근데 저랑 똑같은 걸 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그때 좀 대세이긴 했어요.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네. 토요일까지는 모든 그 게스트들 그 코너를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누가 나온 날이니까 이걸 들어야 되고 그 이본 씨를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그걸 들으면서 좋아해.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라디오가 주는 친밀감이 또 TV랑 달라요. 맞아요. 음성으로만 듣는 이 느낌이 그쵸. 훨씬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데 우리 방송을 그렇게 느끼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를 바라며 우리도 유튜브 안 하고 이걸로 하는 건데. 참 특징들이 있는 거지. 여기서도 친밀감을 못 느끼게 하는 여기서도 안 돼. 무매력의 인간들. 하지만 너무 아까 이본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그 이본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고 이번에 볼륨을 높여. 그래서 전 지금도 볼륨을 높여가 있는데 네. 아직도 그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만한 향수가 아무래도 그렇죠. 그때 이번 씨가 굉장히 오래 하셨고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그리고 파급력이 되게 컸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여러분 뭐 누구누구님도 뭐 한 센스 하시네요. 뭐 이거 유행어가 이본 씨예요. 그리고 이본 씨의 실명을 처음 밝힌 것도 거기였죠. 이본숙 씨요? 이본숙 씨를 거기서 얘기하고. 그래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신 유승준 씨가 네. 정말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름이 그럴 수 있냐는 듯이. 진짜. 그래서 이본 씨가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당황하고 왜 그러냐라면서 약간 좀 무안해했던 그렇게 무안한 웃음을 지으셨던 것까지 기억이 나고요. 저는 코너 쿨이 되게 항상 자주 나왔었고 많이 게스트로 나왔었죠. 앨범 나올 때마다 나왔었고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이런 거 했던 코너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컴퓨터가 이제 개인 PC가 퍼스널 컴퓨터가 막 보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진짜 옛날이다. 컴맹 이런 말이 많았어. 그래서 전유성 이런 분들이 막 책 썼다? 뭐 컴맹 탈출 뭐 이런 거 책 썼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에는 그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나 정보를 설명해주는 그쪽 전문가도 나왔었어요. 매주 진짜요? 수요일인가 화요일에 곽동수라는 사람이 나왔었는데 되게 유익하다. 저는 그런 것도 좀 뭔가 생경했어요. 그리고 기타리스트 손무현 씨도 나왔었고 진짜 옛날 사람 아니에요? 손무현 씨 얘기 나오면 진짜 지금 교수님이실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패널들이 나왔었고 재밌게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준호 씨의 FM 인기가요. 이제 10시로 넘어가죠. 유영석 씨의 FM 인기가요로 시작해서 이준호, 김동률 이렇게 열심히 들었었고요. 89.1을 채널을 고정하셨던 거 제일 많이 들었고 91.9에서는 그 당시에 9시부터 11시에 그 박소연 씨의 FM 대행진인가를 했었어요. 김현철의 디스크쇼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들어봤었고 또 역시 유희열
음악도시. 예. 그것도 91.9였죠. 네, 91.9. 그래서 아주 쌍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요. 107.7에선 김예분 씨가 김예분 영스트리트를 했었죠. 맞아요. 되게 신흥 강자였잖아 또. 와, 이게 재밌다. 이제 다 방송에 안 나와. 맞아. 107.7이라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등학생 때나 이럴 때는 93.9를 무시할 수 없었는데. 93.9도 많이 들었고. CBS인데 거기에서 델리 스파이스가 네. 10시부터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가 맞아요. 음악이 아주 짱짱했어요. 아주 좋았죠. 정말. 인디 음악들 많이 들었고. 아주 굉장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12시부터 2시까지는 저희 고등학교 때 정지영 씨가 주름 잡았죠.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맞아. 그때 정지영 아나운서 진짜 인기 많았어요. 진짜 인기 많았고. 네. 그리고 또 12시부터 2시까지 할 때 99.1인가? 지금도 있는데 어쨌든 그 방송에서는 조경서의 음악 느낌이란 게 있었어요. 저 그건 처음 들어봐요. 그거 모르시나요? 그게 이제 완전히 인디 밴드나 네. 락 음악만 틀어주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리고 이분은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인디 앨범을 오늘은 뭐 언니네 이발관의 2집 앨범을 2집 앨범입니다 하고 노래 제목 얘기해주고 1시간 내내 노래만 나와요. 44분 동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녹음 방송 아니야?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방송 프로듀서인데 그런 걸 했었던 거죠. 그래서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음악 얘기하려다가 라디오 얘기를 많이 하네. 네, 음악 이게 그 정도로 그런 음악을 듣는 그 채널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인터넷, 그러니까 네이버나 포털이 장악하기 전에 우리가 종이 신문을 읽으면 여러 기사를 되게 종합적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쵸.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 내가 싫든 좋든 여러 가지 음악을 듣다 보니까 훨씬 최근에 잘 나오는 음악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나라 레코드 이런 데 가서 뭐 좋은 음악 타워 레코드 이런 데 가서 이제 음악 듣고 그거 자체가 이제 취미 생활이 되는 거죠.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10대 때 가장 열광했었던 음악 그 뮤지션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유재하 씨였고요. 저는 유재하 씨 앨범을 목욕 재개하는 마음으로 매일 들었었고 그리고 김광석 씨 사실 그 세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세대가 아니야. 그 세대 약간 삼촌 세대야. 네, 그 세대는 우리한테도 위에 세대인데 그 음악을 처음 접하고 진짜 찐으로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도현 밴드. 그러니까 YB라는 이름 전에 윤도현 밴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윤도현 밴드 시절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90년대 한 후반 정도. 네, 90년대 후반에 공연에 가서 너무 좋아했었던. 공연까지 가셨어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콘서트를 갔는데 그게 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는 윤도현 밴드의 공연이었고 그걸 티켓을 구매해서. 네, 티켓 구매해서 갔었죠. 네. 그 당시 찐팬이었네. 1층은 3만 원, 2층은 2만 원이었는데 저는 2층에 갔었습니다. 지금은 13만 원 아마 12만 원 이 정도일 거예요. 윤도현 밴드를 그렇게 좋아하셨구나. 그래서 아직도 그 드럼 김진원 했더니 그 윤도현 밴드 드러머 김진원 씨가 막 드럼을 치다가 갑자기 우통을 벗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몸매가 좋았던 것 같지가 않은데 약간 만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본인이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정말 화려하게 멋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유재하, 김광석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게 참 아무리 생각해도 독특하네요. 왜냐면은 김광석 씨도 그 당시 이제 돌아가셨을 시점일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고인이 되신 분들의 그 이제 공연을 들을 수 없는 분들의 앨범만 쭉 들으신 거잖아요. 그럼 김광석 씨 노래 중에는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 혹은 앨범이나? 그러니까 제가 김광석 씨 앨범 1집, 2집, 3집 이렇게 산 건 나중에 사게 된 거고. 저는 김광석 라이브 앨범을 샀어요. 라이브 앨범 인생 이야기라는 앨범을 샀는데 중간중간에 김광석 씨 멘트가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되게. 말을 참 맛깔나게 정말 재밌어요. 조곤조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중학교 때 열심히 들으면서 마치 윤리책처럼 많이 오랫동안 그걸 듣다 보니까 되게 친근하고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런 어떤 김광석 씨가 윤종신 지금의 윤종신 씨 가사처럼 좀 찐스러운 게 많아요. 가사들이 가사가 하나하나가 되게 신데 네. 좀 찐이야.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좀 난감한데? 라는 생각이. 실제로 그리고 그 가사들이 대부분 김광석 씨의 실화라고 하죠. 김광석 씨가 굉장히 많이 차였다고 하고 네네. 사랑의 아픔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 역시도 짝사랑만 하고 늘 외면당했었기 때문에 한때. 그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 이렇게 한때라고 더 이렇게 덮어주는 게 더 싫어요. 그래서 더 비참하게 만들어. 김광석 씨 앨범을 좋아했었어요. 그렇구나. 오늘 추천하는 음악은 근데 네네. 뭐 추천하는 음악도 이야기가 많이 흘러갔으니까 이렇게 90년대에는 되게 대중음악 자체가 되게 중흥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뭐 유희열 씨 얘기하면서 막 뭔가 춤은 뭐 표절 스캔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진짜 없는 거 아니냐 요즘 MZ 세대가 그렇게 비판하시지만 그 당시에 이제 원우 씨도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 K컬처 선봉에 있는 가요계가 이렇게 어쨌든 자립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숱한 습작 덕분이 아닌가. 그쵸. 그게 비록 모방이나 표절이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통해서 그게 거름이 돼서 이제 어쨌든 지금의 음악 환경이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추천하는 음악은 그 90년대 밴드인데요. 할리퀸이라는 밴드예요. 아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뭐 그게 히트를 쳤던 팀도 아니고 대중음악이 이제 중흥기를 맞이하면서 장르가 막 다양해졌어요. 근데 이제 서태지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저는 조금 비판적인 부분도 좀 가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뭐 그래요. 이게 그것과 별개로 이 사람이 인정해줘야 되는 게 표절을 했다, 뭐 그런 시비가 있다 하든지 간에 장르의 다양화는 분명히 서태지 덕분에 이루어졌어요. 뭐 갱스터 랩 이게 얼마나 본토랑 비슷하냐는 차치하고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언제 해봤냐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장르들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밴드 음악들도 좀 더 다양해졌고 서태지 역시 락 음악으로 점점 다시 맞습니다. 더 회귀했고요.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락 밴드들이 막 성공을 거뒀는데 할리퀸은 이런 수혜를 좀 입었던 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음악은 그 당시에 굉장히 특이하고 뭐 언더그라운드 락 밴드 같은 막 이런 기괴한 음악을 했던 팀은 아니고요. 대기업에서 발라드? 투자를 받고 진행했던 록 발라드를 했던 팀이죠. 근데 노래 잘한다. 근데 뭐 처음에 원래 아마 히트쳤던 노래는 그 별은 내 가슴의 OST로 있었던 그 널 잊지 못할 거야.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 굉장히 히트를 쳤었는데 다 OST로만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뭐 기도라는 노래도 좀 앨범에서 좀 히트를 쳤던 것 같은데. 히트라는 말도 너무 웃긴다. 근데 히트를 쳤다. 맞아. 플라워나 뭐 K2 김성면 뭐 이런 분들의 이런 락 발라드들이 되게 이지 리스닝이 가능하면서 또 듣기 좋았는데 되게 좋구나스러워.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전에 원우 씨가 잠깐 불렀던 그 노래 세상 하나뿐인 이 노래를 전 좀 추천해요. 되게 지금 들어도 되게 좋거든요. 추천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눈앞에서 이 노래를 이게 뭐라고 하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조롱하는 느낌으로 희화하는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모창을 한 거예요. 되게 저는 좋았고 이 노래 뭐 들어보시면 이런 노래 그냥 지금 들어도 뭐 약간 촌스럽지만 들을 수 있네. 그래서 20년 전에도 그러니까 20년 전 노래라고 해도 멜로디가 뭐 너무 촌스러운 좋아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아주 이거랑 비슷한데 실제로 이걸 아마 이 팀을 약간 프로듀싱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이거든요. 이건 뭐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뱅크 노래는 정말 여전히 그 정시로라는 정시로 맞아요. 그 분이 작곡 능력이나 혹은 뭐 보컬도 전 너무 좋았고 이 할리퀸이랑 되게 비슷해요. 보컬 뿜어내는 스타일이 좀 비슷하거든요. 맞아. 되게 선글라스 끼고 계시면은 동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한번 가질 수 없는 너는 지금도 많이 라디오에서 나오는데요. 가을 되면 나오는 노래죠.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90년대 추억 여행이네요. 이지 리스닝 곡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호우 시절.